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예, 어제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소식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이걸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애초에 특검할 사안이 아니었다. 망신주기 수사는 그만해야 된다.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먼저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폭염이 잦아들고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시원한 소식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예,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한국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좀 늦게라도 일단 소환을 해서 이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돼서 일단 다행이고요. 예. 그런데 특검이 이제 아무래도 이 권력 실세들과 또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그 특검이다 보니까 예. 소환이 상당히 좀 늦어졌죠. 특히나 이제 경찰 수사 초기에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에 증거도 이미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은 기간이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수사에 좀 박차를 가해서 하나 남김없이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특검이 뭐 피의자 신분 전환, 소환 임박 이런 얘기들을 흘리면서 이제 여론몰이 또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그 때문에 네. 노회찬 의원도 비극적으로 떠나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네.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그 추미애 당대표나 또 당권 주자 세 분도 지금 김경수 지사를 옹호를 하고 또 뭐 심지어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사건은 그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 불법 행위가 있다고 또한 민주당에서 특검을 합의를 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분명한 것은 특검팀이 어떤 피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보니까 취재일기가 뜨거워서 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걸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본인들이 고발을 했고 또한 합의를 해서 한 특검을 가지고 특검을 흠집내기를 하거나 이렇게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특검의 무력화다.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도 그렇고 또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이 당권주자 세 분도 김경수 지사를 막 옹호하는 게 아주 지나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좀 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온 걸 보면 그 드루킹 측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런 네네. 것 때문에 뭐 상호 간의 어떤 그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런 네네. 이제 개성공단 개발, 뭐 재벌 개혁 이런 것들은 무슨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또 지지자들과 공약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닌 게요. 네. 아닌 게 아닌 게 지금 개성공단이 현재 200만 평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10배를 확대해서 2천만 평으로 하자 하는 공약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제 김경수 지사를 통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당시 그 후보의 페이스북에 보면은 개성공단을 현재 200만 평인 것을 10배로 확장해서 예. 2천만 평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아니고 예. 일반적인 제안이 결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드루킹 김동원 씨를 비롯해서 그 일당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제안을 했고 또한 연설문에도 예. 그러한 내용이 동일하게 반영이 되고 또한 킹크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뭐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의 그런 댓글 조작을 한 행위 아닙니까? 네. 이 킹크랩은 거의 뭐 무한대로 지금 이게 그 댓글 조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잘 아시다시피
올 1월 17, 18일 이틀 동안에만 해도 약 한 670개의 기사에 대해서 단 이틀 동안에 수백만 건의 그러한 그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정말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이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정말 비분간계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럼요. 이제, 당연한 거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지방선거 때 한국당에서 댓글 조작을 많이 했던 적이 있다. 이런 내부 제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입장은 정리가 되셨나요? 예, 저희도 이제 과거에 예. 그런 새누리당 시절에 네.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이 판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저희가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자유한국당으로 새누리당 시절에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이 지금 과거에 새누리당의 그런 행위를 적폐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네. 지금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것은 온당치 않다. 네. 책임 있는 그런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은 수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과거에 이제 최순실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은 반대했는데 이번 기한을 늘리자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사건의 성격이나 비중에 비해서 맞는 말이냐 이런 비판을 하던데 반박을 하신다면요?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이제 많은 게 밝혀지고 지금 엄청난 징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와 이렇게 막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요. 예. 현재 지금 권력 실세에 대한 권력 실세 그리고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그런 특검의 수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찰도 초기에 거의 김경수 지사나 청와대 인사들을 옹호하는 식으로 변호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고 초기 대응을 거의 부실하게 했죠. 그래서 증거가 다 인멸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특검이 시작됐지만은 그동안 한 40일을 거의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보냈는데 40일이 지나고 총 특검 1차 수사기간 60일 중에서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20일 남았는데 어제서야 이제 김경수 지사를 소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20일 단계 두고. 그리고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조차 아직 착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일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결국은 이제 특검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에서 우선 연장 신청을 해야 되고 특검은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그것을 허가를 해야 되는데 승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정말 이 사건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사건이 덮이는 것은 결코 앞으로의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특검과 대통령께서 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의 역할에 기대하시는 명료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여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앞에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김경수 지사가 지금 특검에 출석했고요.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게 특검에서 지금 김 지사를 드루킹과 공모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는 증거나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먼저 묻고 싶고요. 지금 특검의 행태를 보면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짜맞추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혀 이 사건과는 증거가 남아있기 어려운 도청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언론 플레이용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보여주기용이나 망신용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왜 공범이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공약을 제안하고 그게 실리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수시로 시그널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느냐. 또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서 끄덕거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드루킹증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업무방해나 선거법에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네. 법리적으로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으로는 공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예. 지금 그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가 무슨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애초에 드루킹이 수많은 지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다. 그 조작은 알지 못했다 이랬는데 USB를 보니까 대화 양도 엄청나게 많고 적극적으로 약속을 조율해가면서 만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던데 반박을 하신다면요? 저도 선거를 해봤지만요. 네. 선거를 하다 보면 수많은 지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중에는 지지자와 따로 약속을 잡아서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고 특히 드루킹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수가 거의 5,000명에 박도하는 대규모 모임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선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지지자 그룹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아마 어떤 정치인이든지 그런 정도 규모의 조직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남을 거절할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 지사가 말 바꾸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경국모에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대학 교수, 그랬었죠. 전문가들 그룹이 많기 때문에 선거에서 정책을 만들 때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선별합니다.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공모 같은 집단에서 어떤 정책 자문을 받거나 그런 공약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지자 그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드루킹의 수하에 있다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드루킹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자기가 혼자만 뒤집어질 수 없다 이런 괜한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실세들을 물고 들어가는 전략 그리고 야당의 그것을 통해서 야당의 어떤 지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들이 자기를 지원하고 돕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죠. 네. 지금 드루킹 쪽에서 회식비로 1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부분들도요. 저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것이 그동안에 드루킹 쪽의 그 행태를 보면 본인들이 돈을 제공하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김 지사가 100만 원을 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다. 그렇죠. 여태까지 드루킹 쪽에서 보인 행태와 비춰서 전혀 맞지 않는 행태입니다. 네네. 아까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과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그 댓글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엄청난 양으로 배포하는 킹크랩 같은 프로그램 돌렸다는 것 자체가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있었던 그런 과거의 댓글 조작 사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과할 부분을 사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네.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먼저요. 그 드루킹 댓글 사건은 분명히 명확한 실체가 밝혀져야 될 사건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 자체가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이 우리 당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가 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이 그동안 있었던 댓글 사건에 사과하고 그것들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잠시 시발단으로 해서 몇 명만이 처벌받았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내부자 진술이 나온 거 보면 그것이 그동안 정말 수차례 선거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킹크랩 같은 그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사용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수사가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댓글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루킹이건 과거 자유한국당이건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검 기한 25일까지인데 지금 야당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고 특검은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제가 봐도 특검에서 기한 연장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건가요? 근데?
예, 전에 뭐 기한을 연장할 신청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봐도 지금 특검에서 더 이상 기한을 연장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미 수사가 김경수 지사의 소환으로 인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예. 야당에서 그야말로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주장은 이것을 정치 쟁점하겠다. 그거 이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는 사안에서 이것을 특검의 의사도 무시하고 연장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송인배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 뭐 소환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수사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히 만약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 특검에서 남은 기간에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예. 지금 정말 온 국민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이런 민생 현안이 산적합니다. 지금 예. 정치권에서 할 일은 이 드루킹 특검을 가지고 정치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예. 민생 민생에 해결이라고 집중하자.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었습니다.